네, 펀더멘탈 투자 가겠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닝 시즌. 예. 또 이 기업의 성적표를 보던 그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연초부터 이제 코스피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죠. 이 삼성전자를 보시는 입장, 분석을 좀 부탁드려보죠.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또 그 삼성전자의 부품이나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비중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를 얘기하지 않고 그 코스피 지수를 얘기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제 삼성전자 그 작년 이제 4분기 그 실적이 그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코스피 지수에도 연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그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예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지만 2011년부터 그 이제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분기 대비 이제 증감률을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2011년 이후 12년부터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 줄어들더니 이제 급기야 이제 마이너스로 이 되면서 아마 이제 우려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러한 그 스마트폰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많은 이익을 안겨줬던 고가폰 부분의 성장이 뭐 정체됐다든지 또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뭐 이런 이슈들이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뭐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이슈가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3년 작년 같이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많이 재작년보다 증가가 돼 있는데 이제 현재 주가가 이제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인 이제 PER 비율을 보더라도 6.7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삼성전자가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 등을 볼 때 훨씬 높은 수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미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연초에는 그랬지만 또 삼성전자 주가가 또 크게 많은 영향을 그만큼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지수 전체에도 비중이 큰 편이지만 산업 전체에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삼성전자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뭉쳐 있다라는 이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올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영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 물론 삼성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라는 것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가중 평균이다 보니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재작년 2012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당시는 삼성전자 빼면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오르더라도 꼭 다른 주식이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주가가 나빠도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사실 평균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물론 영향력이 크지만 또 관련이 없는 회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만큼 우려할 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니까. 자, 쪼개보면은 그러면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들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요? 인터파크도 삼성전자의 실적과는 크게 영향이 없는 이제 그런 업종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인터파크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전자 상거래를 시작한 회사이고 또 데이콤의 사내벤처로 시작한 이제 그러한 특이한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G마켓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베이에 매각을 했고 또
이 매각한 대금으로 재작년에 그 삼성그룹으로부터 그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현재는 이제 주력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인터파크는 사실은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이 전자상거래지만 또 지주사는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한 좀 복잡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업 부분을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인터파크 INT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아이마켓 코리아 또 이제 기타 자회사가 있는데 이 아이마켓 코리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규모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인터파크 INT라는 이제 자회사는 거의 뭐 90% 이상 거의 대부분을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 40%좀 못 미치는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규모는 커도 이익이 더 커도 또 지분 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인터파크 지주사에 미치는 기여도는 그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자회사들은 숫자는 많지만 또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 이 B2B 부분을 하는 아이마켓 코리아 또 나머지 INT 부분 이제 두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것이 맞고 또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제 기존에 이제 사실은 삼성그룹의 그 관련 이제 그 계열사로서 그 삼성그룹의 그 MRO라고 불리는 이제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인터파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INT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INT 부분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도서 부분이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 판매를 하는 이제 전자상거래인데 도서 부분이 있고 이제 회사에서 ENT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로 이제 공연이죠 공연.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쇼핑, 그 다음에 이제 투어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도서라든지 이제 공연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또 반대로 그 굉장히 독점적인 이제 인터파크에서 뭐 그런 그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투어 쇼핑 부분은 또 경쟁은 그보다는 좀 많지만 또 그 성장성이 이제 많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INT 이 자회사는 그 2월 달에 그 이제 상장 예정돼 있고 이제 곧 이제 1월 중에 이제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다 네. 보니 또 따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최근에 인터파크 자체가 투어 부분의 성장성으로 그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요 투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투어라는 거는 이제 여행. 여행이죠. 그 이제 왼쪽에 이렇게 뭐 이게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우리나라 그 여행의 추세가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 이제 패키지 여행에서 조금 더 직접 뭐 항공편이나 그 숙박을 직접 예약해서 여행을 가는 이런 부분이 비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예약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데 인터파크는 지금까지는 그 항공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주로 했었는데 실제 온라인 발권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점유율이 거의 1등 할 정도로 강세를 보고 있고 이제 향후 뭐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인터파크 INT 일종의 앞서 뭐 도서 구매나 공연 티켓 예매 그리고 또 이 여행 부분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요렇게 묶어가지고 따로 띄어낸 느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파크는 이제 지주사의 개념으로 약간 좀 언뜻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인터파크 INT가 곧 상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인터파크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사이고 지주사에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INT, 그 일반 소비자 B2C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삼성그룹에서 인수한 그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이제 기업체에 이제 공급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따로 상장이 돼 있어서 그 부분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INT 쪽은 없었기 때문에 지주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상장이 되면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저께 사실은 이제 인터파크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또 지주사는 또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이 돼 있을 때는 약간 디스카운트가 되는 요소가 있어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반면에 INT는 이제 현재 예상된 공모가를 보면은 그 PER 기준으로 한 20 정도를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 코스피 대비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 자체는 사실 이제 인터파크는 또 그 전자상거래긴 B2C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뭐 다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관련 그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많이 없고 이제 다른 나라의 상장된 회사를 보면은 쇼핑 쪽은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이제 일본의 라쿠텐 같은 회사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여행 쪽은 우리나라에는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이렇게 패키지 여행사만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 온라인으로 그 이제 온라인 여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예로 제가 이제 그 priceline.co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만 주로 이제 아시아, 유럽의 호텔을 이제 예약을 하는 이제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지금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과거 사실 뭐 이제 어느 시점부터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 뭐 10년 이렇게 보면은 뭐 60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주가가 아주 좋은 그러한 회사이고 이외에도 뭐 익스피디아라든지 최근에 상장된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뭐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보니 물론 이제 미국 회사들은 대상이 글로벌이고 이제 우리나라 그 투어는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아서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성장 잠재력이 크고 하기 때문에 꼭 높은 가격에 공모가 되더라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앞으로 그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 얘기 먼저 들어봤고요. 또 개별 기업으로는 인터파크, 그리고 또 인터파크 자회사 인터파크 INT가 곧 상장을 한다는 내용까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펀더멘탈 투자였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